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조금 늦게 끝나서 4시에 끝납니다. 조금 늦게 끝날 것 같아요. 자, 교재는 어디부터 할 차례냐면 176페이지 거래 신고제도 할 차례죠. 네. 자, 거래 신고제도에 대해서 177페이지에 있는 3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3번. 거래 신고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1번.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되었을 때는 신고관청에다가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요 잘못 기재했다 그랬을 때 정정 이렇게 정정 신청해요. 지분 비율을 잘못 기재했다 그러면 정정. 지분 비율이 변경되었다 그랬을 때는 변경 신고 그래요. 잘못 기재 나오면 뭐예요? 정정. 변경은 변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정정 신청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할 수 있다. 2번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회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다가 제출해야 되겠다. 개공이요. 서명 또는 날인하죠. 개공이 신고무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제출해야 되겠다. 맞는 거. 3번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 조달, 그 다음에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 외의자니까 신고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 얘기하겠습니다. 그때는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려는 사람한테 계약 체결일로부터 50일 내에 이 기간 꼭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입주 계획서를 갖다가 매수인이 제공해야 되며 만약에 이 기간 내에 그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자기 스스로 별도로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겠다. 맞는 얘기고. 4번 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거래 신고 대상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 아니다 했기 때문에 맞는 거고. 5번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맞습니까? 5번? 5번처럼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신고관청은 자 신고 내용에 대해서 누구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시도지사. 국장한테 바로 건너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 매월 1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없어요. 사실은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매월 1회 취합해서 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때는 매월 1회가 나옵니다. 이때도 보고하죠. 그런데 이때는 매월 1회란 말이 조문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신고관청이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한다. 그런 것은 완벽하게 틀렸다. 이건 틀린 겁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5번이 틀린 거. 자, 뒤에 가시면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고요. 1번 지문은 출제가 유력한 걸로 보입니다. 4번에 1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게 전자계약을 하는 그 사이트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들어가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장점 중에 하나가 따로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다 이겁니다. 신고 안 해도 자동으로 신고한 걸로 쳐요. 1번은 출제될 거라고 봅니다.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에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갖다가 지체 없이 발급한다. 맞습니까? 지체 없이 발급입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즉시 발급 그러면 틀려요?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회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인회사가 대행할 수 있다.
자, 위임을 받은 소공이 제출 대행할 수 있다. 맞죠? 자, 위임을 받은 소공이 전자문서로 대행할 수 있다. 이러면 X. 전자문서는 안 되는 거예요. 4번. 개업 공인인계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도 당사자가 신고관청에다가 거래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렸죠. 당사자가 신고하는 게 아닌데 개공이 신고해야 되죠.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는 개공이 신고무가 있는 거예요. 요게 틀린 거.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개업 공인인계사는 공동으로 중개해서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업 공인인계사에게 개업 공인인계사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겠다. 맞죠? 이때는 개공들이 공동 신고하는 겁니다. 틀린 거 4번. 자, 7번 문제예요.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니다. 지금 신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개업 공인인계사의 인적사항과 개설 등록한 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그 다음에 소재지를 갖다가 신고한다. 맞습니까 이거? 당사자가 신고한다는 얘기는 중간에 낀 개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1번은 신고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정답이 1번인 겁니다. 시험에서는 함정. 2번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이것도 신고사항에 들어가죠. 3번에 있는 부동산의 종류, 그 다음에 계약 대상 면적,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다 신고사항에 들어가는 거 맞고요. 4번 조건기한이 있다면 조건기한도. 5번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이것도 신고사항에 들어가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암기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180페이지 가시면 9번 갑니다.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신고 대상에 따른 기재사항이 옳게 짝지어진 것을 다음 중 모두 고른 것은 계약 대상 면적을 기재하는 칸이 있어요. 이때 계약 대상 면적을 적을 때는 무슨 면적을 적어요? 실제 거래 면적을 적습니다. 실제 면적을 적는데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면적을 적는다 그러니까 무슨 여기 면적 적을 때 여기서 실제 거래 면적을 적는다고 했을 때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 다만 이제 더 들어가서 만약에 이제 집합 건물이다 그랬을 때는 무슨 면적을 적죠? 전용 면적을 적고 요 말이 나와야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밖의 건축물은 기타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 문제 물을 때 요것을 주로 물어보는데 기업권에서는 그 전에 계약 대상 면적을 적 때는 실제 면적을 적습니다. 요 앞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앞부분을 그게 맞는 거예요. 보시면 서식에 보면 계약 대상 면적을 적을 때는 어떤 면적을 적느냐? 실제 거래 면적을 적는다. 근데 그 실제 거래 면적을 가만히 보니까 집합 건물일 때는 요거, 그 밖의 건물일 때는 요걸 적습니다. 라고 한 지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끊어서 물어본 거니까 이거 나왔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되겠다. 니은번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부동산 등의 용도를 기재하게 돼 있죠. 용도. 맞죠? 매수할 때입니다. 매수할 때. 디귿번 매매 목적물이 집합 건물일 때 나왔네요. 집합 건물일 때는 전용 면적. 그 다음에 리얼번 매매 목적물이 아파트인 경우는 뭐예요? 동호수. 아파트라면 동호수. 이렇게. 다 맞네요. 그래서. 네.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시냐면 문제요. 뒤로 넘어가셔서 자,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거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까? 틀렸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걸로 의지되지 않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하고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1번 틀렸어요. 2번 당사자 중 일방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일방이 거부했으니까 단독 신고할 수밖에 없네요. 당사자 중 다른 1인은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한 뒤에 사유서랑 그 다음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이를 제출할 수가 있다. 단독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때
첨부 서류, 추가 서류가 대표적인 게 하나 있죠? 계약서 4번. 원본 그러면 안 됩니다. 2번은 맞는 거.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시해야 되겠다. 신고할 때는 신분증 가져가서 보여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시한다. 맞습니다. 이 3번 질문이 이제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나왔었냐면 신분증명서를 시도지사한테 보여준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응? 신고를 갖다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관청에 신고하는데 신분증은 시도지사한테 보여준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4번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누가요? 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면 안 되죠? 이런 요구를 하면 이 당사자는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요구하면 안 된다며요. 요구했어. 그럼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어떤 제재? 자, 거래 신고를 위반했을 때 제재를 보면 자,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센 게 허위 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취득가액의 5% 과태료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금 자료를 갖다 제출 요구받고 대금 자료를 제출 안 하면 그때는요. 액수가 좀 커집니다. 3,000과. 자,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를 갖다가 60일 내야 될 걸 안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제일 약하죠? 500과.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게끔, 허위 신고하게끔 옆에서 부당하게 요구했다. 아니면 조장을 했다. 아니면 방조했다. 그럼 옆에서 이렇게 거둔 사람은요. 똑같이 500과입니다. 대금 자료 말고 대금 자료 외 자료를 갖다 제출 요구받고 제출 안 했다. 이랬을 때도 뭐예요? 500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잖아. 요구, 조장, 방조 이 말하면 뭐예요? 500과예요. 500과.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대금 자료 안 냈다 그랬을 때는 3,000과. 허위 신고했다 이렇게 되면 5% 과태료.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500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체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면 안 되는 거 맞죠? 근데 요구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4번이요.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틀린 건 1번이죠, 1번? 네. 지금 잠든 거예요? 잠든 거 아니죠? 183페이지 봅니다, 이번에. 15번 문제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15번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의 확인 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필증을 즉시 발급해야 되겠다. 즉시가 아니고? 지체 없이. 틀렸네. 2번. 건축물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 건, 공지, 매매일 때만 신고하는 거죠. 증여나 교환계약일 때는 신고 안 하는 거죠. 틀렸고. 3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들어봤죠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그죠? 3번이 정답. 4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조사 결과를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하고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시도지사한테 보고하죠. 아까 한번 나왔던 거고. 5번.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계약서 4번을 첨부해야 된다. X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 중에서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 신고사항을 옮겨 적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그래서 그걸 갖다 내지 거기다가 매매계약서 4번을 첨부하진 않아요.
다만 일방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때는 계약서 4번을 첨부하죠. 그때만. 네,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5번 틀린 거예요. 정답은 3번. 자, 16번 가시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신고 의무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갖다가 작성 교부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관청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겠다. 아니, 개업 공인중개사니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거죠. 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등록관청에 틀렸어요.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에 신고한 사람한테 신고 필증을 갖다가 즉시 발급한다. 지체 없이 발급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나서 계약이 해제가 됐을 경우에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제됐네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등 해제 등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다가 제출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계약이 해제됐을 때는 해제 등 신고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출할 수 있다고 하셔야지. 계약이 깨졌을 때 해제 등 신고를 안 하면 법 위반이 아니에요. 오히려 표창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세금 낸다고?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4번 관할 세무서의 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에 의해서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되겠다. 적정성을 검증할 사람이 누굴까요? 세무서장? 그렇죠. 신고관청이죠. 세무서장 아니고 신고관청. 국장도 아니고 신고관청.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은 누구? 신고관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5번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다. 들어본 법이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렇게 5번이 정답. 자, 18번 가시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적습니다. 주소란에 지분 비율을 적는 거 맞죠? 네. 그런데 지분 비율 아까 잘못 적어놨다 그랬을 때는 정정. 지분 비율이 계약 내용이 바뀜에 따라 바뀌었을 때는 변경.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2번 당사가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일 때는 건축법 시행령에 나오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갖다가 적어준다. 맞죠? 네. 건물일 때는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배우시죠? 네, 그 용도 분류를 따라서 적어준다 이거요. 3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아까 이건 문제 나왔었어요. 집합 건축물일 때는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해서 기재한다. 전용 면적을 기재하고 끝이죠? 네. 공용 면적 아니고. 4번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맞죠?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재개발 조합의 빌라요. 거래 금액 난에는 추가 지불액하고 또 하나 뭘 적냐면 권리 가격을 적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합친 금액도 적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주고받을 때니까 나눈 금액도 적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의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 전과 준공 후 계약 여부에 따라서 체크 표시를 합니다. 자, 공급계약은 아셔야 될 게 첫 번째 매매계약을 공급계약이라고 불러요. 흔히 얘기할 때 분양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말하고 그때 이제 적어줄 때는 준공 전에 공급계약인가 준공 후에 공급계약인가 나눠서 표시하라 이런 뜻이죠. 보통은 준공 전이 많겠죠. 예. 틀린 건 3번. 자, 20번 가시겠습니다. 20번.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인 경우. 그죠? 물건별 거래 가격과
가격 및 총 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시 한번. 거래 신고 대상 물건의 종류가 토, 건, 공지 네 가지죠? 그때 금액을 적어주는 칸이 있을 때 금액을 적어줄 때는 공급계약이나 전매의 경우는 이렇게요. 요 지위를 갖다 서식에서는 전매라고 표현한다고 그러고 같은 말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토건, 공지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거래대상물의 종류 중에서 위에는 부가세를 뺀 금액을 금액 적을 때 적어주고 밑에는 뭐예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적어준다. 이렇게 맞죠? 맞죠? 1번 맞습니다. 그죠? 2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되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물일 때는 무슨 면적을 적어주죠? 집합 건물일 때는 연면적이 연면적. 전용 면적. 연면적 틀렸죠? 이건 틀린 거. 3번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의 주택일 때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그 다음에 입주 계획서 이런 것을 갖다가 신고서에 작성한다. 그런데 6억 이상이 아니고 3억 이상. 그죠? 4번 입주 계획서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된다. 요 신고서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얘기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낼 때 함께 내야 된다. 틀렸어요. 만약에 신고 의무자가 개공이다 그러면 개공은 신고서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매수인한테 받아서 같이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매수인이 제공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두 개 빼고는 우리 신고 의무자인 개공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면 끝이고 매수인은 어떻게 따로?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를 따로 내야 되겠죠?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처럼 함께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겠어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좀 없애려면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깨끗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요? 여지없이 틀린 거예요? 별도 제출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나 입주 계획서를 내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요? 두 가지다. 신고서 낼 때 함께 내는 거 하나, 그거 별도로 제출하는 방법 둘. 이렇게 됐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4번이.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한 것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렇습니까? 이거잖아요. 거짓 신고다 그러면 뭐요? 5% 과태료입니다. 그죠? 500만 원 이하가 아니고 5% 과태료. 네. 자, 근데 여기 있는 세 가지 과태료 중에서 포상금이 걸려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제일 금액이 센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에 대해서 포상금이 걸려 있죠? 거허목 할 때 거잖아요, 거짓인 거. 거허목. 포상금요? 포상금 얼마? 부가 과태료에 50만 원이라니요. 거짓 신고인데 부가 과태료에 20%지. 한번 주위에서 찾아보세요. 부가 과태료에 20%나 줘요. 5분의 1 떼줘요. 일주일 전의 일이죠. 5분의 1 떼줍니다. 요때가 다른 건 다 50만 원이에요. 유일하게 실거래가 신고를 허위로 했을 때 요때만큼은 거둔 과태료의 5분의 1을 떼어줘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출제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나오겠죠?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 별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 유명한 프로 중에 보면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라디오 세대가 돼가지고 라디오를 막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라디오 듣다 보면 아주 좋아하는 DJ가 생기게 되지요. 중고등학교 때. 이 아무개 뭐 이러면서 시작해서 막 생기잖아. 그러면 편지를 보내게 되지요. 엽서 같은 거, 편지 같은 거. 광화문 우체국 몇 번째 해가 사서함 몇 회 보내잖아요. 저도 보내봤어. 제가 보낸 가수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는 가수인데 개은숙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요새 안 나오죠? 네.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네. 하여간. 그래요? 그때 당시 하여간 좀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인가 좀 좋아했던 가수였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보내봤어요, 막 이렇게. 근데 뭐 채택도 안 되더만. 진짜. 자, 그 다음에, 다 끝났네? 네, 됐습니다. 22번 가시겠습니다. 22번. 작성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 계약 또는 전매 계약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때는 물건별 거래 가격, 그 다음에 총 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세를 제한 금액을 적고 벌써 틀렸죠. 그 외 거래 대상의 경우, 그 외 거래 대상이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거. 부가세를 뭐요?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제외. 됐죠. 자, 니은번. 총 실제 거래 금액 난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에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총이니까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했을 때는 합치는데, 그죠?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적습니다.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그 합계란 말이 빠져도 틀리네요. 이것도 틀렸고. 디귿번.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계획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지 또는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하는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3억 이상일 때, 그렇죠? 3억 이상, 그러니까 3억 이상 과열주택이 아니면 해당 사항 없음에 체크를 하고 3억 이상 과열주택일 때는 뭐요? 함께 내는지 별도로 제출하는지 둘 중에 하나를 체크한다. 이 뜻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디귿번. 리얼번.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 계약의 내용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조건 기한이 있을 때만 적는 거죠? 맞죠. 그래서 틀린 거, 옳은 것은 디귿번하고 리얼번이 되겠고 니은번이고 뭐고 안에 틀렸어요. 답을 수정을 해두십니다. 답을 수정한다기보다는 밑에 있는 2번에 니은하고 리얼이 되어 있는 것을 디귿하고 리얼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2번 지문을 리얼 하지 말고 디귿 리얼로. 정답은 2번. 그냥 계속 그대로 하시고 2번 지문을 좀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답이 4번으로 되어 있네. 2번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이걸 고치고 답을 2번으로 하시고. 됐습니다. 이제 23번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거래 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신고사항 암기해 두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고사항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해가지고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이 좋아합니다 해가지고 조계사 입구까지 됐죠. 근데 여기 보면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요 신고사항에 없어요. 없습니다. 요게 뭐죠?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종류, 그 다음에 요게 당사자의 뭐요? 인적사항, 그 다음에 요게 날 일자인데 세 가지죠. 계약일, 중도금지급일, 잔금지급일. 요게 뭐냐면 실거래가죠. 여기까지는 이제 필수적인 신고사항이에요. 필수. 여기 나와 있는 중이 좋아합니다. 요건요. 중개사가 있을 때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이죠. 중개사 있을 때만 신고사항이 되고 지금 나온 것처럼 조건기한이 있을 때만 신고사항이 되는 거. 요 두 개는 있을 때만 신고사항이다. 있을 때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계사 입구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제일 중요하죠.
조달 계획과 그 다음에 입주 계획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는. 자, 이것은 3억 이상 과열 주택에 한해서 매매했을 때 신고사항으로 추가되는 거다. 그죠? 이렇게 세 덩어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근데 어쨌든 어디에도 공법상, 규제상, 이용제한상 없어요. 그죠? 1번이 틀린 겁니다. 2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회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때도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하셔야 되고 맞는 겁니다. 2번. 3번. 개업공인회사가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 개업공인회사의 인적사항과 개설 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이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써주었으니까요. 그때는 요거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도 신고사항에 들어간다. 이때 중개사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4번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그 다음에 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포함이죠. 5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되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물일 때는 전용 면적, 그 밖에 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이죠? 연면적을 적습니다. 또 나왔네요. 틀린 거 1번입니다. 자, 24번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사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거, 지금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사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회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개업공인회사인 사장님이 계약서를 써준 겁니다. 그러면 개공이 신고무가 있겠네. 개공이 거래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2번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한 사람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는 부동산 등기 특별저축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받은 걸로 의지하는 거죠. 3번 개업공인회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회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경우에는 소공이 제출 대행할 수 있죠. 그때는 소속 공인회사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된다. 맞죠? 이때 개업공인회사의 위임장은 필요가 없어요.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소공은 제출 대행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다. 소공은 제출 대행할 때 위임장 안 갖고 간다. 두 가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4번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해야 되겠다. 맞죠? 이때 공동신고 아니죠? 5번 신고관청은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면제할 수 있다. 과태료 매기는 거에 대해서 2편에서는 자진 신고하면 자수하면 감경 면제하는 제도가 원래 있습니다. 다만 자료 제출을 안 해가지고 과태료 매기는 경우는 감경 면제하는 제도가 적용이 없죠. 네. 그 이유는 이해하셔야 돼요. 대금 자료 좀 내봐. 관청이 냈더니 안 냈어 저 사람이. 그럼 관청은 저 사람이 대금 자료 제출 명령을 받고 제출 안 한 걸 관청은 알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료 안 냈던 사람이 손 들고 나오면서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자료 안 낸 사람이에요. 라면서 자수하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관청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깎아주는 거예요. 여기는 자료 안 낸 것은 누구 안 냈고 이미 알고 있다고요. 응? 5번 틀린 거죠? 예. 자, 외국인 특례로 가시겠습니다. 2번입니다. 개업공인회사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에 관해서 중개의뢰인에게 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허가받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허가 안 받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거 부정 허가잖아요. 이랬을 때는 형사처벌이죠? 230입니다. 거기 보면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외국인 특례죠 지금? 제가 졸았습니다. 외국인 특례에서 허가 대상 땅이 4군데 있었죠? 특별한
야생 군사문화는 허가받으시오. 허가 대상 땅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도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때는 그 계약은 어떻게 되고요? 무효가 되고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년 이하의 적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죠? 네. 외국인 특례에서는 이렇게 되죠? 네. 근데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 이건 외국인 특례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서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될 건데 허가구역에 들어가고 허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어떻게 돼요? 무효로 확정되고 무효로 되고 그 다음에 2년 이하의 적이나 30% 이하의 벌금이죠. 요거하고 요걸 바꿀 예정이에요. 요걸 여기는 외국인 특례예요. 여기는 토지거래허가 제도고 그죠? 지금 1번 지문은 요거죠, 요거. 외국인 특례죠? 제가 작년 요맘때쯤 이제 어떤 현충일인가 하여간 하루 쉬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둘째 놈이 한강에 가면 오리보트가 있어요. 그걸 되게 타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오리보트를 막 타러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리보트를 타러 갔어요. 한강에 갔는데 일단 오리보트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들은 표정들이어서 지금 저기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가위바위보 한 거 안 들었어요? 자, 누가 보트에 탈 건지 가위바위보. 제가 졌어요. 할 수 없이. 지금 왜 질 수밖에 없냐면 저희 집사람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 저기 뭐냐 설거지도 가끔 가위바위보 하는데 가위바위보 하는데 제가 두 판을 먼저 이겼죠? 5판으로 늘어납니다. 이길 때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또 제가 3판을 먼저 이기죠? 자, 7판으로 또 늘어납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갔는데 가지고 제가 이제 보트를 타게 되는데 보트가 오리보트가 있잖아요. 오리보트가 페달을 밟는 게 있고 저 뭐 전기로 가는 게 있고 두 종류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전기로 가는 것을 골랐죠. 그런데 둘째 놈이 하는 소리가 안 된대. 페달로 밟아야 된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페달 이걸 했어. 들어갔는데 그게 요렇게 있는데 이게 한 5분이나 10분 하면 끝날 줄 알았어. 그게 아니요. 한 20분, 30분이야. 근데 이놈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데 아빠 저쪽으로 가봐. 저쪽 끝까지 가면 또 뭐요? 저쪽 끝에 가봐. 그래가지고 그냥 다리가 아리백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다 끝나고 딱 무트로 내려왔는데 좀 있다가 한 번 더 타지. 죽는 줄 알았어. 2번 탔어요, 2번. 이렇게 해갖고. 오리포트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리? 2학년 2반.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거 외자 같지 않습니까? 외국인 특례 할 때 외자 같지 않아요? 오리포트 외국인 특례 2학년 2반. 야, 이거 모르겠고 하여간 이거라도 하나. 오리포트 외국인 1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 그 다음에 2번. 외국인 등이 상속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상속은 6개월이지. 3번.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 법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적 변경하고 똑같네. 그때는 외국인 등이 당해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코자 했을 때는 변경된 날부터 언제까지? 6개월 내 신고관청에다가 계속 보유 신고해야 되겠죠? X. 그죠? 4번. 외국인 등이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존지역의 토지를 취득하자 했을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허가 대상 땅이 4군데 있었죠, 아까? 야생, 군사문화는 허가. 이거요. 4군데인데 생태경관 보존지역도 허가 대상 땅입니다. 따라서 허가받는 거 맞는데 누구의 허가를 받는다고요? 신고관청이죠.
시험 문제는 막 국장의 허가 받는다 하고 냈고, 시도지사의 허가 받는다고 또 냈고, 다 냈습니다, 낼 거. 네. 자, 5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한다. 30일 아닌데 60일이죠? 네. 맞는 것은 1번입니다. 자,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특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신고 관청은 신고 및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 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신고 관청이 자료 제출을 갖다가 바로 국장한테 제출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시도지사한테 제출입니다. 1번 틀렸네요. 2번. 외국인 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토지를 취득하자 했을 때는 신고관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신고관청의 허가니까 맞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니까 사전 허가 대상 지역도 맞죠? 자, 3번. 외국인 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또는 계속 보유 신고서 또는 취득 허가 신청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도 있다. 외국 사람이 직접 안 하고 딴 사람한테 맡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제출 대행이 가능합니다. 자, 4번. 사전 허가 규정을 위반해서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죠. 이걸 무효라고 합니다. 5번. 외국인 등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네. 경매로 취득했을 때는 6개월 취득신고 맞죠? 자,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영어로 설명했는지 궁금해요. 외국 사람들 설명했다며 지금. 1번. 경매로 부동산을 갖다가 취득한 경우에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되겠다. 경매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신고 맞죠? 요게 정답. 2번.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내에 신고해야 되겠다. 90일이 아니고 60일. 자. 3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는 취득을 할 수가 없다. 못하는 게 아니고 취득할 수 있는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거지. 4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의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허가 대상 지역이죠? 그래서 30일 내 신고. 이건 틀린 거. 사전 허가상. 5번. 토지 취득 허가 의무에 위반한 그래서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틀렸죠? 정답 1번입니다. 10번 가시겠습니다. 11번까지. 자, 10번 먼저 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 사람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번. 자연환경보존법상 생태경관 보존지역 내 토지에 관해서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이것도 허가 대상 땅인데 허가 없이 계약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죠? 무효.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니은번. 경매로 취득한 때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 경매니까 6개월 내 취득신고. 디귿번. 상속으로 취득한 때에는 얘도 6개월이구나. 근데 만약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과태료에 대해서 만약에 신고 안 했다는 사람이 자진해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갖다가 감경 또는 면제시켜주나요? 네. 시켜줍니다. 외국인 특례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도 원칙적으로 지워버렸네. 원칙적으로 과태료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하면 감경 면제하는 제도가 있죠. 네. 자료 제출 안 한 거 빼고요. 네. 근데 외국인 특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특례도 과태료 매기는 게 있잖아요. 신고 안 했을 때. 이때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 면제.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과태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경, 면제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1편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500과 100과 많이 나오죠? 그러면 큰 시각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1편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과 얘기하면서 그때 자 예를 들어서 휴업신고해야 될 개공이 휴업신고 안 했다고 자진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갖다가 매길 때 감경이나 면제합니까? 없습니다. 그게. 물어보면 충격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1편 공인중개사법은 과태료 매기는 것에 대해서 감경, 면제하는 공인중개사법 내용이 없어요. 2편은요? 있어요. 그래서 거래신고 제도하고 외국인 특례에서 감경, 면제하는 제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충격받은 그런 얼굴이 아닌데. 자, 1번 부동산 등의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내 시장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이거? 이건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는 할 필요 없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표현해보자면 이거 아니에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했다. 그러면 외국인 특례에 따른 신고 의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적용되고 이건 적용이 없다. 그쵸? 리얼 번 틀렸죠? 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번하고 몇 번? 디귿번. 정답 2번. 11번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4번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는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된다.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럼 외국인에 들어가죠. 2번입니다.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외국 사람이에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이 아닌데 60일 내에 취득 신고. 3번 외국인 등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해야 되겠다. 합병은요 계약 외 원인이죠. 합병, 경매, 상속 다 6개월이죠.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해야 된다. 이 신고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를 얘기합니다. 틀려버렸죠? 부동산 요거잖아요. 요거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도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해야 되겠다. 그렇게 쓴 거죠. 할 필요 없죠? 네, 잘 나온다고요 이거. 5번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아닙니다. 국적이 변경됐을 때도 계속 보유 신고하는 거죠? 자, 쉬겠습니다.